일단 이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 있어서 우리가 내란입법이라고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중심에 서 있는 게 이른바 내란 전담재판부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전담재판부법에 대해서 그동안의 위헌성에 대한 얘기는 여러 가지로 많이 지적이 되었고, 물론 그것이 와닿는 분도 있고 아직은 뭐가 잘 이해가 안 간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건 오죽하면 대통령실에서조차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라 이런 얘기가 나왔겠습니까? 문제는 그 부분뿐만 아니라 이것이 이제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도록 하는 것, 그리고 또 나아가서 죄송합니다. 이거 좀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이런 위헌적인 입법을 무리하게, 위헌인 줄 알면서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일단 내란몰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내란 프레임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근데 이 내란입법을 하면서 내란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이 내란이 있어야 그걸 상대로 내란 입법을 할 텐데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위헌이다, 이런 얘기들은 우리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을 통해 확인했다 치지만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내란이기 때문에 파면한다는 얘기는 안 했고 못했습니다. 확인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확인되지 않았으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 무죄 추정의 원칙 때문에 이거 내란이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재명 대통령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 받았는데 그거 확정 판결 아니다. 그러니까 유죄라는 말 하지 마라. 근데 왜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1심 판결조차도 나오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들이거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추진하는 배경에 어쩌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은 아닐까. 저도 처음에는 이런 생각 안 했었는데 이게 대통령실에까지도 이 위헌적인 소지 있다고 인정하고 나오는 마당에 이걸 그러면 좀 접자, 포기하자 이러는 게 아니라 끝까지 했을 때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아닐까. 예를 들어서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내란이다라고 주장하는 쪽과 그렇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쪽이 팽팽하게 붙었을 때 결국 이 법리 다툼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법리 다툼에서 핵심은 이 내란 인정되기 위해서는 국토 참전이나 북한 문란이 있어야 되는데 국토 참전,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사실상 장악하는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 문란. 이 헌법상 기관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게 문제가 되는데 그때 얘기됐던 것이 국회입니다. 그리고 그 국회와 관련해서 단순하게 계엄군이나 경찰을 투입했다 가지고서 무력화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무력화라면은 계엄 해제 표결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결국 국회 무력화에서 핵심적인 쟁점이 됐었던 게 두 가지겠습니다. 하나는 국회의장이나 여야 당대표 등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 다른 하나는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지시한 것이 사실이라면 내란죄는 미수범도 처벌을 하니까 내란 미수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그런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핵심 쟁점에 대해서 서로 증언이 엇갈렸습니다.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헌법재판소는 내란이라는 판단을 못 내리고 그냥 위헌적인 비상계엄 자체가 중대한 불법이다, 이렇게 결론 내렸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동안의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지금 보니까 이거 두 가지 다 입증 불가능이다 내지는 오히려 반대 증거가 많이 나왔다. 어떻게 될까요? 혹독한 역풍을 맞게 될 겁니다. 지금 그런 식의 주장들, 저도 이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들여다보지 못해서 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예컨대 의원들 끌어내라는 지시 곽종근 사령관의 입에서 나왔었는데 그 시기가 비오픈하고 맞지 않는다. 중간에 뭔가가 잘못 전달되었거나 본인이 오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이제 벌써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내란 전담재판부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 평가가 아니라 일종의 원하는 판사들이 원하는 결론을 꼭 끌어내야만 되는, 안 그랬다가는 뭔가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닌지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사실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안 그렇다면 왜 저렇게까지 구리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어찌됐건 그런 점을 염두에 두면서 12월 1일 이 몇 개의 법안들이 법안 소위를 통과를 해서 법사위 법안 소위를 통과했고, 이어서 12월 3일에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하고, 뭐 오늘 또 이제 이 전담재판법 관련해 가지고 의총에서, 민주당 의총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이제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무엇이 내란이냐? 사실 법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도 계속 정치적인 공세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 그건 뭐 분명한 거고요. 무죄 추정 원칙의 문제 좀 전에 말씀드렸고, 그리고 전담재판부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일단 여기서 또 다시 몇 가지를 나누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째로는 이거 특별재판부라고 먼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전담재판부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자, 명칭이 달라졌어도 실체가 달라진, 알맹이가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걸 특별재판부라고 불렀었던 이유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법원 내 전담재판부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동종 유사 사건을 전문성을 가진 법관들이 나름으로 합리적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겁니다. 내란 사건 40년 전에 있고 지금 비로소 생겼습니다. 누가 전문성을 가지며 이게 앞으로 동종 유사 사건 해가지고 앞으로 비슷한 사건들이 또 발생한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결국 일회성으로 이 사건 하나만 처리하고 끝날 재판부가 무슨 전담재판부냐? 특별재판부지. 그리고 그런 점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도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 특별재판부 추진하다 포기했었고,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도 초기에 특별재판부 얘기가 쑥 들어갔는데 지금 다시 꺼내들고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것들이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이게 처음부터 이런 제도를 두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법이 이미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이 사건을 처리하자. 이게 법치주의의 원칙, 내지는 소급표 금지의 원칙의 요청입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은 경기 한참 진행 중인데, 야, 이거 이대로 가면 우리 경기 질 것 같은데 게임의 룰을 바꿔버리자. 똑같습니다. 지금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재판부 가지고서 이런 식의 기준을 가지고 하면 안 되겠으니까 재판부도 교체하고 적용하는 기준도 바꿔버리자. 그게 내란 전담 재판부. 이걸 합헌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자꾸 형식 논리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급표 금지, 소급입법 금지 이런 것들이 실체법에나 해당되지 이 내란
전담제법법은 절차법 아니냐. 결국 내란 자체의 실체적인 내용을 소극적으로 뭐 바꾸거나 처벌을 강화하거나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이제 소급입법의 금지가 절차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누가 단정할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니 경기 진행 중에 그 절차, 룰을 바꾸는 게 그게 정당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하고 있으면서 이거는 정당해. 말이 안 되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밑에도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 불리한 법은 소급이 금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죠? 피고인에게,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불리할 때는 하지 말고, 유리할 때는 그때는 해도 된다. 이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해서도 여러 차례 확인된 법리입니다. 그런데 이번 경우에 있어서는 특정 사건을 겨냥해서 사후적으로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불리한 것이고, 이 사후적인 변경을 통해서 재판 기간이든 구속 기간이든 여러 가지 불리한 점들이 내용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합헌이라고 하느냐. 결국 그 위헌적 소지라고 하는 것을 대통령실에서도 인정했고 민주당 의총에서도 논의했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보실 것은 특별재판부가 왜 문제인데요라고 하는 분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나라의 헌법 제101조 제1항에서는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법관을 구성해 법원에 속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규정에 반합니다. 왜냐하면 사법권 안에는 사법행정권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국회가 입법부니까 입법 활동 이외의 모든 국회 내의 행정활동, 예컨대 뭐 인사나 장례 정례나 기타 모든 것들을 이건 국회 권한 아니야. 행정부가 해야 돼. 국회 사무처 직원들조차도 행정부가 다 인사를 한다. 말이 되겠습니까? 사법행정권이 당연히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겁니다. 다만 이 특별법원에 대한 예외가 있는 것은 이 사법행정권에 대해서도 유럽의 일부 국가에 있어서는 헌법에서 예외를 줍니다. 예, 사법행정위원회 얘기 같은 것들, 못해야 되는 사법평의회 같은 게 그런 건데, 문제는 그 나라들은 헌법에서 정하는 거지 법률로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는 거 아니거든요. 여기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법관의 재판을 받는 데 있어서 일단 법관의 입장에 있어서는 내가 지금 재판을 하는데 중간에 재판 끝내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나가. 새로 재판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할게.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의 2심 재판 때 1심에서 유죄, 2심에서 무죄 해가지고 그게 많이 꼬였지 않습니까? 그때 2심 재판부 좀 이상한데 쟤들 다 내보내고 확실하게 유죄할 판사들로 교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런 꼴이거든요. 결국 그것은 법관의 재판권 내지는 사법부의 독립에 대한 침해입니다. 그리고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공정한 재판이 아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는 평등권, 법 앞의 평등에 대한 침해다. 이런 것이 계속 얘기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법이 설령 통과된다 하더라도 위헌 시비는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는. 또 그걸 민주당에서 의식하니까 뭐 추미애법이라고 헌법재판소법 고쳐서 요물심판 제청이 되더라도 소송조사를 계속 진행하겠다. 이런 법안까지 또 발의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점에 있어서 어떤 헌법 규정에 위반되고 사법부 독립에 위반되고, 그리고 피고인의 재판 청구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평등권에도 위배되고,
관련해서 자, 나중에 이제 이 공수처법 개정안은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처음에 이 전담재판법을 통과시킬 때 같이 통과시켰던 법률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법 왜곡죄고 하나는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이 두 가지가 나름의 개별적으로 논의되던 적이 있었지만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이 세 개의 법률을 패키지로 통과를 시켰나? 연결이 되거든요. 전담재판부법은 결국 특정사건, 이른바 내란 사건을 특정 재판부가 담당해서 원하는 결론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그 특정 재판부에 있는 판사들이 야 그래도 이건 아니다, 이거 해도 너무한다라고 해서 혹시라도 반발하면 그때는 법 왜곡죄로 해서 처벌받는다. 절대 그러지 마라. 심지어는 그 법 왜곡죄 등과 관련해가지고 공수처의 수사권을 판사검사에 대해서는 모든 범죄로 확대를 해가지고 기존에 그것을 넘어서서, 자, 공수처는 기존에 말 안 듣던 검찰과는 달리 우리말 잘 듣는 애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얘들이 법 왜곡죄와 관련한 수사나 기소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게 어떻게 보면 잘 짜맞춰진 그림 같은 이런 인상을 주거든요. 결국 이런 점들을 고려했었을 때 이게 끝까지 관철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당연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그 결과는 대한민국 전체의 몰락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거꾸로 이걸 이제 제대로 막아내거나 혹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단한다면 법치 정상화, 이것만으로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만 첫걸음 정도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헌 결정 이후에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내지는 무죄로 판결한다면 그때는 아마도 이재명 정권이 견디기 힘들 정도의 후폭풍이 있을 거다.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다 사활을 걸고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의 이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 그 위헌성의 문제점 등에 대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